먼저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자, 570조부터 뭐요? 576조까지 규정인데, 자, 먼저 570조입니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뭐요? 매도인이 그 목적된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할 때에는 뭐요? 자, 매수인은 뭐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뭐요? 선의, 악이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뭐요? 목적물을 매수했는데 그 목적물 전부로 뭐요? 이전받을 수 없죠. 그러면 계약은 의미가 없다. 그죠? 따라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은 뭐요?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처음부터 알았던 자에게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은 해제와 뭐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언제까지 물을 수 있냐?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부를 내가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그때는 담보 책임 행사기간에는 법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2조에서 규정입니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가별간에 뭐요?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근데 1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요? 100평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었다. 그죠? 당연히 매수인은 뭐요? 900평밖에 못 넘겨받았기 때문에 100평의 대금은 당연히 감액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선의, 악이 불문하고 뭐요?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선의, 악이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 부분만 이라면 뭐요? 매수인을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뭐요? 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죠. 즉 선의의 매수인은 이와 같은 요건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요.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뭐요? 손해있으면 손해배상까지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같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 매수인이 행사를 할 수가 있냐? 1년입니다. 1년인데 뭐요? 선의의 매수인은 뭐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안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는 뭐예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법률행위 시부터, 그죠? 법률행위 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행사기간은 1년이요. 즉, 앞으로 담보책임 행사기간은 뭐예요? 권리하자는 1년입니다. 다만 전부를 취득할 수 없다는 행사기간이 제일 없다, 그죠? 따라서 여하튼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1년까지만. 다만 선의자는 뭐예요? 여하튼 사실 안날로부터. 악이잖아 뭐요? 그 법률화가 있는 날로부터입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그 다음 세 번째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요. 574조입니다. 전 2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뭐요?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에, 즉 원칙 일부 불능이다. 그죠? 그때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준용한다. 그죠? 즉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는 뭐예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진다. 그죠? 처음부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전부 다 알고도 샀기 때문에 같은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악의 매수인은. 다 선의 매수인은 뭐예요? 이 경우에 금방 봤던 575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 감액료, 손해배상, 그 다음에 해제 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의 존재로서 계약의 어떤 목적 달성에 제한이 있는 경우 575조입니다. 이랑 매매 목적물의 지상권 등이 존재로 인해서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못한 때는 뭐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저기 어떤 매매 목적이 된 물건이 어떤 지상권 등의 존재를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때 선의의 매수인이 이와 같은 지상권 등의 제한 물건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그 경우가 아니라 뭐요? 손해배상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당연히 안날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1년까지. 즉 여기는 뭐요? 다 1년이다. 그죠? 다 선의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76조입니다. 저당권 등에 의한 경우요. 자, 576조이랑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뭐요?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뭐요? 저당권이 있든 뭐요? 전세권이 있든 내가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데는 제한이 없다. 그죠? 따라서 선악불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뭐요? 선악불문하고 이와 같은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그죠? 또는 전세권 등의 어떤 존재를 해서 계약된 매매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거나 사후에 취득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요?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 전하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할 때는 당연히 매수인에 대해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는 뭐야? 손해까지. 다 선악불문이다.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전부를 뭐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